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일 밤 미국 주식 차트 들여다보고 뉴스 기사 한 줄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때 살 걸 나만 기회 놓치는 거 아냐 하며 불안에 떨고 계시진 않나요?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될까봐 두려우신 거죠.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가짜 게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99% 개미 투자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금리가 0.25% 오르니 내리니 차트 지지선이 깨졌니마니 금융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1등 기업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 삼성은 여러분이 보는 그 차트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흙먼지 날리는 광산으로 그리고 차가운 실험실로 눈을 돌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가올 공포를 미리 봤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만드는 시대 공장을 지어놓고도 재료가 없어서 기계를 멈춰야 하는 끔찍한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이것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도 아니고 리튬도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돈으로 써왔지만 지금은 산업의 피가 되어버린 금속, 바로 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투기 조작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5년 뒤 여러분의 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미래 보고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이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장담컨대 나중에 은 가격이 뉴스 일면을 장식할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삼성의 비밀 금고를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나요? 어릴 때 할머니가 끼던 은반지, 아니면 금을 못 사서 대신 사는 가난한 자의 금, 여의도 증권가나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은을 철저하게 금융상품으로만 봅니다. 그들의 논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은은 떨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게 놓으면 공장이 덜 돌아가니 은값은 내립니다. 차트상 저항선이 30달러입니다. 지겹지 않으세요? 수십 년째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은은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디지털 숫자일 뿐입니다. 필요하면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클릭 한 번으로 팔아치우는 데이터 쪼가리죠. 하지만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연구소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금융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 은은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은 물리학이고 화학이며 무엇보다 생존입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경영진에게 던진 질문은 지금 은 가격이 쌉니까? 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이 금속이 없으면 우리의 차세대 기술이 작동합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이 대답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금융시장이 여전히 금리 타령을 하고 있을 때 삼성은 조용히 공급망 지도를 펼쳐놓고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은이 나오는 곳, 은이 이동하는 경로, 그리고 은이 사라지는 곳을 체크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고요? 삼성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곧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배터리의 심장이 바로 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기술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화재죠. 그리고 충전 시간입니다. 지금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씁니다. 이게 불도 잘 붙고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 안에서 덴드라이트라는 게 자라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배터리 안에서 자라나는 뾰족한 가시입니다. 이 가시가 배터리 분리막을 찌르면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치명적인 한계였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 년을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종합기술원이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야, 가시가 자라나는 걸 막으려면 음극에 아주 얇고 강력한 보호막을 씌우면 되잖아. 그런데 그 보호막을 뭘로 만드느냐? 구리, 알루미늄, 흑연 다 실패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금속만이 그 극한의 환경을 견디고 전기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면서 가시라는 괴물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은탄소 복합층이라는 특수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은은 건물의 페인트나 조명 같은 거였습니다. 예쁘면 좋고 비싸면 좀 싼 걸로 바꿔도 건물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걸 업계에서는 절약하거나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은값이 비싸지니까 구리를 섞어 쓰고 은 사용량을 줄여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에서 은은 건물의 철근이자 대들보입니다. 철근 값을 아끼겠다고 철근을 뺍니까? 아니면 나무 젓가락을 넣습니까? 절대 안 되죠. 건물이 무너지니까요. 전고체 배터리에서 은을 빼거나 줄이면 배터리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가시가 다시 자라나서 폭발 위험이 생기니까요. 이 순간 은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있으면 좋은 귀금속에서 없으면 죽는 필수 소재로 이것이 바로 삼성이 본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방네 소문을 냈을까요? 와, 우리 전고체 배터리에 은 엄청 들어간다. 은값 오르겠다.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은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기업들은 기술이 상용화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주문이 밀려 들어오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원자재를 사러 다닙니다. 시장 가격대로 사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삼성은 시간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아직 전고체 배터리 양산차가 도로에 나오기도 전인 지금 시장이 전고체 그거 되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방심하고 있는 지금 삼성은 은을 쇼핑하는 게 아니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삼성은 거래소 시장에서 은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하수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대량 매수 주문을 내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눈치를 채고 가격을 띄워버릴 테니까요. 대신 삼성은 광산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기 성우매 계약을 추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 광산에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캐넬은 우리가 다 가져갈게. 미리 계약하자. 딴 놈들한테 팔지 마. 쉽게 말해 입도선매 벼가 익기도 전에 밭대기로 사는 것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싸게 사려는 전략이 아닙니다. 물량 통제권을 갖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금융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은 돈만 주면 언제든 살 수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유동성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은 물리적 현실을 믿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배터리 공장이 고작 은 재고가 없어서 멈춘다. 하루만 공장이 서도 손해가 수천억입니다. 삼성에게 은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공장을 돌리기 위한 인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질을 미리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지금까지 전자산업이나 태양광 산업에서의 은 수요는 완만하게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스마트폰이 10%더 팔리면 은도 10%더 필요한 시기였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가져올 미래는 계단식 폭등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스마트폰의 수천 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기존 산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1kg, 2kg, 단위가 다릅니다. 만약 전 세계 전기차의 10%, 아니 5%만 전고체 배터리로 바뀐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은 생산량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은 대부분 회수가 됩니다. 금반지 골드바, 녹여서 다시 씁니다. 하지만 배터리에 들어간 은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입니다. 은이 배터리 셀 안에 그것도 탄소랑 딱 달라붙어서 들어가면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그 은은 시장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비가역적 소비라고 합니다. 은이 시장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산업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잠기는 겁니다. 삼성은 이 구조를 꿰뚫어 봤습니다. 앞으로 은은 귀금속이 아니라 소모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는 만성적인 품귀 현상이 올 것이다. 이게 삼성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은 가격이 $30든 $25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3개월 뒤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삼성에게 중요한 건 5년 뒤에도 우리 공장에 은을 넣어줄 파이프라인이 살아있는가? 이 질문 하나뿐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은 수요가 줄겠지. 태양광 보조금이 줄어들면 은 가격도 빠지겠지.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광산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폭발하고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가 우리도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야지 은 사와 하고 시장에 뛰어들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시장에 은이 남아 있을까요? 거래소 창고는 텅 비어 있을 것이고 광산들은 이미 삼성과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은을 구하려는 기업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겁니다. 웃돈을 줘도 못 구하는 상황, 즉 공급 대란이 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싼 가격에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놨으니 느긋하게 공장을 돌리겠죠. 이것이 바로 초격차입니다. 기술만 좋다고 초격차가 아닙니다. 자원을 쥐고 흔드는 자가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삼성은 은을 투자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자 전략 자원으로 본 겁니다. 자,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고 조용하게요. 그들은 은의 정체성을 귀금속에서 에너지 필수 소재로 재정의했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은을 금 못 사시죠? 사는 2등 금속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이 보고 있는 것처럼 미래 산업의 쌀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삼성처럼 싼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스프링은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산업의 거대한 수요가 억눌린 가격을 뚫고 나오는 순간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당장 빚내서 은을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 하얀 금속이 단 한 푼도 없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10년 동안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돈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뉴스 보고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버스는 떠났어요. 삼성이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나중에 5년 뒤 제 영상을 다시 찾아와서 그때 유튜버 말 듣고 조금이라도 사둘 걸 하고 후에 댓글 달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성의 등 뒤에 올라타세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울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1등 금융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